쌀쌀한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가던 날, 하얀 머리가 성성한 순자 어르신은 시장에서 돌아와 자그마한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잠깐 한숨을 쉬고 일어나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 아들 집에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다. 날카로운 눈매, 생각보다 차가운 말투. 어머니, 이런 음식 말고 요즘 사람들 먹는 걸 좀 해오시면 안 돼요? 순자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작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려졌다. 그럼에도 반찬통을 챙겼다.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그게 어머니였다. 순자는 평생을 농사짓고 자식 하나 키우며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었다. 민수의 결혼 소식은 그녀에게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다. 어머니, 유라가 참 밝고 똑똑해요. 잘할 거예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달 지나자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에 미세한 날카로움이 서린 걸 느꼈다. 예의를 지키긴 했지만 경계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모습. 순자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행동했다. 아가야, 혹시 이 반찬? 아, 어머니. 저는 옛날 음식 잘 안 먹거든요. 미소 속에 은근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마. 하지만 반찬통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어느 날이었다. 순자가 아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을 때 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 오셨네. 민수야, 좀 말려라.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순자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얼어붙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유라는 놀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우리 집 너무 지저분해서 다음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순자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뒤척였다. 내가 괜히 갔나? 순자의 가슴에는 작은 상처 하나가 조용히 생겼다. 유라는 겉모습은 완벽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주목받는 조언자였다. 문제는 그 완벽함을 시어머니에게도 강요한다는 점이었다. 어머니, 손주 교육에는 요즘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는 시골 분이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 이런 건 간섭이라고 해요. 말끝마다 순자의 자존심을 긁었다. 민수는 그저 눈치를 보며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민수야, 너도 힘들겠구나. 순자는 아들마저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 더더욱 조용히 지냈다. 유라의 오만함은 시간이 갈수록 대놓고 드러났다. 어느 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유라가 순자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순자가 문 앞에서 듣게 되었다. 우리 시어머니요? 진짜 촌스러워요. 맨날 반찬이나 들고 오고 그게 도움이 되긴 하냐고요. 순자는 들고 온 반찬 봉지를 조용히 들어올렸다가 집 앞에 놓고 돌아섰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꾹 물었다. 순자가 멀리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문제는 유라 쪽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나 유라가 다니던 팀이 통째로 정리된 것이다. 유라 씨,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어요. 그녀는 더는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아내도 아니었다. 민수의 월급으로는 대출과 생활비가 감당되지 않았고 점점 생활은 무너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40도 가까운 고열, 탈수, 경련 위험. 의사는 말했다. 지금부터 간호를 잘해야 합니다. 잠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유라는 정신을 잃을 듯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 순자. 시어머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성우가 아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아가야, 가만 있어라. 지금 바로 갈게. 순자가 도착한 병원은 긴박함으로 가득했다.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데운 물 좀 가져온나. 수건도. 손이 떨렸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 앞에서는 평생 엄마였던 본능이 발휘되었다. 의사마저 감탄했다. 어머니, 아이 돌본 경험 많으시죠? 순자는 그저 한마디만 했다. 나는 얘 아빠도 이렇게 키웠지요. 그 말에 유라는 하염없이 울었다. 새벽 3시 성우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유라는 병실 복도에서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다. 근데 깨닫는 건 아무나 못한다. 유라는 오열했다. 저 다시는 어머니 무시하지 않을게요. 저 정말 잘할게요. 순자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자. 그날 이후 유라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정성껏 차리고 손수 뜨개질로 목도리를 떠드리고 심지어 순자의 좋아하는 반찬도 배워 만들었다. 순자도 미소 지었다. 아가야, 너무 고맙다. 유라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하나 같아. 순자의 눈에 따뜻한 빛이 번졌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면 그 따뜻함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순자의 삶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유라는 잘난 척하거나 오만한 성격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뿌리는 상처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 혼자 그녀를 키웠다. 하지만 그 어머니조차 유라의 마음을 다독일 여유가 없었다. 유라야, 우리 살아남으려면 누구한테도 약점 보여선 안 돼. 기죽지 말고 더 강해야 해. 그 말은 유라의 삶의 모토가 되었다. 강해야 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누가 도우려 하면 그건 시혜다. 그런 오랜 상처가 유라를 까칠하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순자의 따뜻한 마음도 유라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성우는 참 많이 순자를 닮았다. 사람을 금방 좋아하고 배려심 깊고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 그런 성우는 할머니가 자신을 돌볼 때 무척 안정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런 성우의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짜증 섞인 말로 민수에게 말했다. 성우가 어머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없어도 살게 해야지. 민수는 그때 유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어머니는 우리 애를 의존시키는 게 아니야. 정서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말하지 못했다. 그저 피곤한 듯 웃으며 넘겼다. 그런 침묵 하나하나가 결국 더 큰 오해를 만들었다. 순자가 병원에서 성우를 돌봐주던 그날 의사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최근 건강검진은 받으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심장 쪽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있지 않으셨나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스트레스. 아마 많았을 거예요. 순자는 늘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쌓인 상처와 피로는 아무도 몰랐다. 민수는 유라에게 말하지 않았다. 뭐라도 온전히 보호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성우가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유라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낮은 자세로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야, 어머니란 게 원래 그렇다.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고 싶은 거지.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그날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어머님 좀 많이 닮으셨으면 좋겠어. 그 말에 유라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에서 변화와 성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느리에게 상처를 받으며도 순자가 아무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과거에 있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순자는 남편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 배고픈 날이 많았고 일터에서 무시받는 일은 더 많았다. 그 시절 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가끔 스스로를 더 아프게 했다. 그래서 유라가 자신을 무시해도 순자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견뎠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밤 민수는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저 엄마한테 너무 빚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얘야,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지는 일은 없다. 부모가 해주는 건 다 당연한 거다. 민수는 그 말이 너무 슬프고 고마워 눈물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유라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으며 살고 있었는지. 유라는 순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순자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틈틈이 순자의 집을 청소하고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다. 처음에는 순자도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아가야, 이거 너무 맛있다.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정말.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 유라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알지? 우리 시어머니 정말 따뜻한 분이야.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갑자기 왜? 예전엔 유라는 부끄럽고도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유라는 진짜로 성장했다. 참교육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꽃구경을 갔다. 순자는 손주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유라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젠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순자의 얼굴에는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1년 후 순자의 병세는 차츰 안정되었다. 그리고 유라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순자의 생일.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 다 배웠어요. 순자는 놀란 듯 웃었다. 아가야, 내가 너무 받기만 한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많이요, 아주 많이요. 순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며느리의 손길을 그제야 처음으로 느꼈다. 유라는 아직도 실수도 하고 가끔은 예민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도 지금처럼 노력하면 돼. 그 말에 유라는 매번 눈물이 났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5년 후 유라는 이제 순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엄마. 그 부름에는 지난 세월의 미움이나 오해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성우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내 할머니는 나를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선생님이 물었다. 성우야, 왜 할머니가 천사야? 성우는 해맑게 말했다. 할머니가 나 아플 때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어도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말았다. 유라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성우는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순자의 노년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해졌다. 10년 후 유라는 어느 작은 복지센터에서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유라 씨 항상 웃고 다니네.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해. 유라는 이 말을 듣고 순자의 얼굴이 떠올라 미소 지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좋은 사람 만들어준 분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순자는 이제 흰머리가 더 늘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말투로 가족을 맞이해 주었다. 왔냐, 아가야? 응,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늘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마음 아파하던 그들도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람은 변한다. 미움도 오해도 상처도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사라져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 사랑 하나뿐이다. 유라는 삶에서 가장 큰 참교육을 받았다. 그 참교육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게 밝혀주었다.